안녕하십니까. 예, 정동회계법인의 최정길 본부장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아이리스 주문에서 이번 시간은 연구시설 장비비와 재료비를 같이 그 질의응답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저희 정동회계법인이 기획한 것은 그 아이리스의 주문 해석 중에 연구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와 재료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릴 거며, 어, 이 질의응답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아이리스에다 질문을 한 거고, 아이리스가 답변을 한 겁니다. 더불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주문 해석은 아이리스에만 일단 권한이 있는 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고지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여러분들은 연구비 집행함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아이리스의 주문 해석을 참고로 하면 아무래도 판단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시간을 가진 거고요. 어, 뭐, 이 강의는 계속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정동회계법인에서 현재 4월까지 조문 해석 중에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 거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있는 것을 또 업데이트 된 부분을 발췌해서 또 유튜브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그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요즘 핫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공간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어느 분이 하셨어요. 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매뉴얼 연구시설 장비비 공통 사용 기준에 따라 사전에 계획되었을 경우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할 경우 내부 보유 연구시설 공간 임차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문제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의미가 뭐냐면 사전에 계획되었을 경우 내부를 마찬가지고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서는 내용과 다르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드리면 연구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최근에 2023년도에 혁신법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으로 Q&A의 다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보게 되면 사무 공간이나 휴게 공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연구 공간에 대한 추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수행 기간에 내부 연구 시설 및 공간 사용을 위한 증빙 서류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기관 자체적으로 공간 사용에 대한 금액 기준이 있는 경우 집행 방법에 상관없이 뭐 카드 결제 또는 세금 계산서 발행 또는 계좌 이체 기준에 맞춰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볼까요? 자, 원래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반영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내부 보유 연구시설 장비 공간 및 외부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계상이 가능합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 이때 임차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중앙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공간 또는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내부 거래로 보지 않겠다. 예, 내부 거래로 보지 않고 인정이 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그 임차료에 대한 산출 방법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거겠죠. 예, 더불어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보면 연구 수행 기관의 내부 공간 사용에 대한 연구비 지출은 내부 거래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나 예, 아까 언급한 바처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7호를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계상이 가능하다. 내부 거래를 보지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거듭 말씀드리는 게 내부 거래를 보지 않는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연구 공간이라는 거예요. 연구 공간만 해당이 되고 연구 공간이 아닌 사무 공간이나 휴게 공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여야 되고
더불어서 매뉴얼에서는 그 답변에 Q&A 답변에 뭐라고까지 언급을 하냐면 추가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신설은 연구기관이 이 연구 공간은 처음에 일정 부분 갖추고 연구기관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즉 필요 충분 조건이고 만약에 연구 공간도 없이 연구기관으로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연구기관의 자격이 미달된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 공간이 내부든 외부든 추가로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연구 공간에 대한 정의와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건인데 첫 번째는 연구개발 계획서 상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실무에서 질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연구개발 계획서 자체가 총액으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 공간 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걸 계획서에 반영할 수가 없다. 반영하는 칸이 없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해서 그 연구자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 혁신본부의 담당자분과 논의를 해봤는데 연구개발계획서를 총액으로 기재하라고 하는 취지는 연구자 중심의 행정에 부합되도록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였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연구개발 계획서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고 더불어서 만약에 계획서에 반영되지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연구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즉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서 집행을 하면 된다. 예,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타이틀을 노트북하고 이제 컴퓨터로 달아봤는데요. 이 얘기인즉슨 이겁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과 컴퓨터를 생각을 한다면 과거의 공동관리 규정 시절에 언급했던 범용성 비품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인식이 많죠. 그래서 혁신법에서는 범용성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정의를 하죠.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일단 직접비를 쓰고 해당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과제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비품이라면 간접비로 써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범용성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자 그렇다면 해당 과제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 노트북하고 PC가 연구실 운영비의 사무용 기기로 봐야 되냐? 아니면 뭐 연구시설 장비비로 봐도 되냐? 이런 부분이 또 쟁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질문자는 노트북 PC의 경우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 운영비 중 사무용 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한대요. 더불어 영리기관은 그에 따라 PC 등 사무용 기기를 사용하려면 협약 체결 시 연구시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안을 제출한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만약에 협약 체결 시 연구시 운영비 활용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제출하는 거 신설 제출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예. 따라서 저희는 노트북 PC의 사무용 기기는 연구 활동비이며 시설 장비의 부착 또는 옆에 두고 시스템 해석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 등 한정된 경우만 연구 시설 장비비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탁정산 기관으로부터 NTIS의 전화 문의 결과 연구를 위한 노트북 또는 PC는 연구시설 장비에 해당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글쎄요, 회계법인마다 해석은 분명히 다를 수 있겠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NTI에서 이렇게 답변 줄 일은 없습니다. 즉, 무조건 노트북과 PC, 연구를 위한 노트북 PC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연구시설 장비비에 해당된다라는 답변을 할 리가 없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좀 수정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자, 질문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연구용 PC 노트북은 연구시설 장비비인가? 만약 그렇다면 연구용과 일반 사무용 노트북 및 PC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영리기관이 노트북 및 PC를 연구시설 장비비로 사고 연구용이라고 그냥 주장할 경우 인정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이리스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에 따라 노트북, PC 등 사무용 기기의 구매 비용은 협약 체결 시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 활용계획,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연구 활동비의 연구실 운영비 중에 사무용 기기에 해당이 됐을 경우입니다. 해당이 됐을 경우에 영리기관인 경우에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안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이 되고, 예. 그런데 물론 비영리기관은 여기 다만이라고 시켜 있는 것처럼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 비영리기관도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해당 과제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럼 간접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적으로는 노트북과 PC는 사무용 기기로 판단이 됩니다만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고성능이나 서버 목적의 전문 연구용 PC 노트북 이런 경우는 연구시설 장비로 판단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는데 이 질의응답 말고 다른 질의응답에서도 물론 발췌는 하지 않았으나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트북하고 PC가 해당 연구과제와의 한 목적성,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충족이 돼야지 일단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충족이 됐어요. 즉, 연구개발 계획에서 노트북하고 PC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액티비티를 보니까 그 연구개발 계획의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노트북하고 PC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은 충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충족된 다음에 판단은 뭐냐면 그렇다면 직접비냐 간접비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연구활동비냐 연구시설 장비비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을 판단한 이후에 직접비냐 간접비냐를 먼저 판단하는 건데 이 노트북과 PC가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 쓰는 노트북하고 PC예요.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 다른 과제하고 공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과제를 뭐 관리하기 위함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용 용도가 돼버리면 그 순간 이 노트북하고 PC는 직접비로 못 가요. 그럼 간접비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직접비의 정의를 충족하고 자, 그러면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충족되고 그 다음에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노트북하고 PC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직접비라는 비목 안에 연구시설 장비비라는 세목으로 갈지 연구활동비라는 세목 안에 연구실 운영비라는 세세목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충족 안 됐다. 그럼 연구비로 못 쓰는 겁니다. 한 목적성이 충족이 됐을 때 일단 연구비를 사용 가능하고 직접비 정의에 충족이 되면 일단 직접비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고성능이거나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아주 전문가용 고성능 PC이고 노트북이고 뭐 어떤 그 개발함에 있어서 이 PC와 노트북을 서버로 쓰는 거예요. 이 과제의 서버 용도로. 그런 경우는 연구시설 장비비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과제만을 위한 관리용으로 쓴다? 그런 경우는 사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연구 활동비 중에 연구실 운영비 중에 사무용 기기로 판단이 돼서 비영리 기관과 영리 기관이 다르게 판단이 되죠. 비영리 기관이라면 그 사무용 기기가 직접적으로 해당 과제의 직접비의 정의에 충족한다는 것을 구매 의뢰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기재하는 방식은 연구개발 계획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그런 이런 활동의 용도로 이 과제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의뢰한다라는 구매 의뢰서에 그렇게 기재가 돼야 되고 만약에 영리기관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충족되고 직접적으로 쓸 거야.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쓸 건데 내가 영리기관이야?
그런데 이 노트북하고 PC를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안에 기재하지 않았어. 그러면 신규로 기재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하겠죠. 이게 연구개발 계획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직접적인 정의를 충족하는지. 그래서 충족을 한다면 승인을 내줄 것이고, 충족을 안 한다면 승인을 안 내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의 장비를 두 개 가제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질문을 보게 되면 장비 구입 시 다수 재원 사용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 장비를 구입 예정이래요. 일단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구입은 별지 서식에서 역시 연구시설 장비비 활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원래 계획에 없던 장비를 추가로 제출을 하려면, 추가로 구입하려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돼요. 일단 그거를 득해야 되는데, 자, 득하는 건 차지하고, 그랬을 때 3천만 원 이상 장비 구입을 예정인데 두 개의 과제 재원으로 구매하고자 하며 각 과제별 전문기관이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A 과제인데 한국연구재단이고, 하나는 B 과제인데 연구재단 부설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예, IITP를 의미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두 개 과제를 하는데 이 하나의 장비를 삼에 있어서 전문기관이 다른 과제의 재원으로 하나의 장비를 구매가 가능한지,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비가 좀 고가인데 그 장비가, 일단은 질문자는 이런 걸 좀 놓친 듯해요. 이걸 만약에 답변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해설을 하면, 만약에 이게 한 과제에서 직접비로 쓰려면 해당 과제만을 위한 장비여야 되는데, 이게 두 개 과제에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친다면 어차피 이 장비는 두 개 과제에서 사용해요. A 과제, B 과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 과제 재원으로 사고자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장비는 A 과제든 B 과제든 그 과제만을 위해서 쓰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여러 과제에 공통적으로 쓰잖아요. 간접비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는 꼭 직접비 재원이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과제가 다른데 다른 과제에서 재원으로 가능하니까 간접비로 재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질문 자체는 형성이 되는데, 각각 과제에서 총 결제 금액을 하나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의 취지인데, 답변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다수의 과제에서 한 개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면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다수의 과제에서 하나의 장비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비는 안 되고 간접비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과제별 연구시설 장비비 부담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연구개발 기관이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담 비율의 적정성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리스의 답변의 취지는 이거인 듯합니다. 한 개의 연구시설 장비비를 여러 과제에서 할 수 있지만 이 과제에서 사용하는 비율, 저 과제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면서, 더불어서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제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는 심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하나의 과제에서 계상한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일지라도 다수 과제의 계산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사전 승인 대상이 되고, 더불어 제우스 등록 대상도 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설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공동활용시설 장비비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했네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4항의 제5호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에 발생하는 비용, 뭐 수행기관 간의 비용이라고 해서 이걸 통틀어서 내부거래라고 칭하죠. 예, 이거에 대해서 자, 질문 1은 뭐냐면 예외 사항인 것 같아요. 뭐 다음의 항목은 예외한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내부 거래로 보지 않는다. 예, 그런 예외 조항이 있죠.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이때 첫 번째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아까 표준 지침의 제2조 2항의 나목에 정의된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비를 일컫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되게 그 전문기관 정도에서 질의가 온 것 같아요. 연구자분들은 여기까지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를 표준 지침에서 말하는 그 장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로 같은 표준지침 제2조 4항 다목의 개발 연구시설 장비도 될 수 있는 건지 뭐 항의 목에 따른 에서 규정한 것만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말한 개발 연구시설 장비도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 사항을 적용할 때 이 공동 활용을 위한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듯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 그랬어요. 내부 거래를 보지 않는 게. 이때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시설 장비의 이용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치의 유지 보수나 성능 향상에 사용되는 비용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내공이 있는 질이네요. 예, 함축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호 제4항 제5호 남목의 1에서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 제2호 남목에 정의된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예, 딱 정의를 했어요, 일단. 예, 이 남목에 정의된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를 의미하는 거고, 이 표준 지침을 보면 이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를 정의한 이 남목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시간이 질의응답에 대한 해설 시간이지 강의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남목에 대한 해설 강의는 추후에 저희 정동회계법인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 2024년 4월이나 5월 초쯤에 신규로 발간이 될 예정인데 그때 신규로 발간이 되면서 매뉴얼 해설 강의를 제가 또 진행을 할 텐데 그때 그 매뉴얼에 이 표준 지침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해설을 해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남목에 정의된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비를 의미하는 거래요. 동고시의 제2조 제4호 다목에 아까 질문에 있었어요. 남목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지 제4호 다목에 개발 연구시설 장비비도 허용되는 건지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제2호 남목에 정의된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런데 동고시 제2조 제4호 다목의 개발 연구시설 장비도 활용 범위에 따라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다목은 뭡니까? 개발 연구시설 장비라는 거는 좀 축소된 법이고 해당 과제, 즉 개발 과제를 위한 장비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남목에서 정의된 공동활용으로 시설되어 있는 모든 장비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범위가 좀 축소된 해당 과제 개발을 위한 시설 장비는 포함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는 남목에서 정의한 거를 우리가 정의한 거다라고 답변을 줍니다. 예, 문의 2번은 관련된 비용이라고 질문을 했죠. 뭐 유지관리비나 성능 향상도 포함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남목의 1에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연구시설 장비의 유지보수나 성능 향상에 사용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나 일단은 않아요.
이게 왜 안 느냐는 거냐면 이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임차료는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비는 만약 말 그대로 이 해당 과제만을 위한 연구시설 장비비가 아니고 비영리 기관이 중앙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 장비라고 남옥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남옥에서 정의된 그 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나 성능 향상은 일단은 이 과제만을 위한 유지 보수나 성능 향상이 아니잖아요. 비영리 기관이 중앙에서 공동으로 그냥 관리하고 있다가 그게 좀 문제가 생겨서 그걸 고치기 위한 비용이고 그 비용은 이 과제만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로 가서 그게 내부 거래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유지 보수나 성능 향상 비용이 일반적으로는 아닐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연구개발 자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이라면 관련성이 있는 비용이라면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유지 보수나 성능 향상이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럴 수도 뭔가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건가요? 어떤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가 있어요. 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 책임자들이 그 장비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데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분이 와가지고 내 과제를 위해서는 이 장비로는 해결이 안 돼. 이 장비를 쓸 수 있는데 뭔가 추가를 좀 해야 돼. 성능 향상을. 그리고 나서 내 과제를 쓸 수 있어. 근데 이 성능 향상은 내 과제만을 위해서만 필요한 거야.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직접비 정의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나 성능 향상 비용도 직접비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위의 답변처럼 유지 보수나 성능 향상이 사용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비 정의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예. 다음은 이제 철도 시험 선로라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국토교통과 관련된 과제를 하는 기관에서 질의를 한 듯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용인즉슨 비슷해서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철도종합시험 선로는 그렇죠. 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종합 시험 선로가 있겠죠. 이 선로는 국가연구개발로 건설된 시설은 아니지만 철도 R&D 및 철도 관련 시험 등을 진행하는 시설로 그러겠죠. 연구시설 장비로 인정되어 제우스에 등록하였고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우스에 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뭐 표준 지침을 따라 운영을 하려고 한대요. 이때 시험선 사용료, 이 선로, 시험 선로 사용료는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준용하여 장비 이용료와 부가 서비스로 나누어 사용료를 산정하라고 합니다. 이용료가 있으면 부가 서비스료가 있겠죠. 그걸 따로따로 하겠대요. 자, 근데 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이용료 수입은 연구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로 지출을 해야 하며 운영비, 유지보수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라고 돼 있대요. 이 매뉴얼은 혁신법 매뉴얼이 아니라 연구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이용료 수입은 연구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로 지출을 해야 하며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나눠져 있대요. 예. 이런 상황에서 철도 종합 시험 선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순환성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 아까 말하는 성능 향상 비용하고 비슷하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철도종합 시험 선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한 법률 기반 효율성 운영 방안 도출 용어. 누군가한테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뭔가 용역을 맡기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철도 시험 선로 운영 원가 산출 용역. 얼마가 원가가 들어가면 좋겠느냐 등 성능 향상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용역에 대한 운영비 또는 유지 보수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좀 방대하지만 내용인즉슨 요약을 하면
국가 연구개발로 건설된 시설은 아니지만 이 시설이 R&D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많이 활용이 돼요. 활용이 되고 고가이다 보니까 제우스에 등록도 했대요.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을 적용하기로 한답니다. 자기네들은.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성능 향상 및 업데이트 비용을 운영비 또는 유지 보수비 이런 것들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하냐? 이게 질문의 요지인데 자, 답변인즉슨 아이리스는 이렇게 답변해요.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적용 대상은 제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 비용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입니다. R&D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뜻은 뭐냐면 제우스 등록 대상도 아니에요. 원래 제우스 등록 대상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정부 지원금으로 구입한 3천만 원 이상의 공용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장비가 제우스 등록 대상인데 국가연구개발비로 구입하지 않았다면 이게 제우스 등록 대상일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한 거예요. R&D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서는 준용을 할 수 있으나 꼭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R&D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료 수익을 R&D 연구시설 장비, 즉 표준지침 적용 대상과 같은 회계 규정으로 관리하고 수익과 지출의 출처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수익금의 사용은 표준지침과 같이 운영 유지비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작성해 주신 용역은 제목만 보았을 때는 일반 유지보수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구 용역에 더 가까운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해서 일반 유지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표준지침에서 말하는 운영 유지비의 집행 범위로는 적합하지 않대요. 그냥 용역비로 하라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로. 상기 내용은 표준지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R&D 연구시설 장비의 관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 혹시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십시오. 예. 자, 다음은 이제 그 사전 승인 대상에 과연 현물도 포함이 되느냐? 아, 재밌네요. 우리가 보통 연구시설 장비비에서 사전 승인 대상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않거나 변경 구입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전 승인 사항이잖아요. 예, 근데 현물도 되냐 이거예요. 현물도. 현금은 당연히 알겠는데 규정상 현물과 현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야, 저도 진짜 처음 생각해 봅니다. 현물이 과연 되는지. 자, 아이리스 답변을 줬네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명확하게 구분한 사용 기준을 제외하고는 동고시에 기술된 사용 기준은 현물 또는 현금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우리 사용 기준을 보게 되면 현금 인건비는 뭐 현물 부담문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때 현물, 현금이라고 딱 명확하게 칭한 바가 있어요. 그거는 그것만 해당이 되는데 현물 주어에 현물, 현금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떠어떠하게 써야 된다라고 되었을 때는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준도 현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현물도 3천만 원 이상 내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게 변경되거나 부담하지 않고 다른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새롭게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현물로 부담하려면 사전 승인받아야 된다. 예. 이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지만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알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현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사항을 놓치면 그 현물 부담액이 무효가 되죠.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으면 현물 부담액이 무효가 되고 현물 부담액이 무효가 되면 현물 부담이 하지 않은 걸로 되죠. 그렇게 되면
현물 부담 미이행으로 환수 조치되죠. 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예. 자, 다음 시설 장비비 사전 승인 시점은 그럼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냐?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전 승인 신청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 1차 년도 계획되어 있던 3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 장비를 2차 년도로 변경하여 구입하게 될 경우 1차 년도 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해 놓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 2차 년도가 같은 단계 내라면 구입을 진행할 2차 년도에 예상 집행 전에 사전 승인을 득하면 되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도 괜찮네요. 예산 집행 전이라는 단어는 좀 중요한 겁니다. 사전 승인의 의미입니다. 집행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하는데 꼭 1차 년도 거를 2차 년도에 변경했을 때 2차 년도에 하는 건지 1차 년도에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답변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단계 정산이 원칙이므로 단계 내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 항목의 예산 계획 변경은 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통보 절차로 협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계 내에서의 변경은 그냥 통보로 하라는 얘기고 3천만 원이 높더라도 승인 사항은 단계 말고 단계 종료. 그러니까 2차 년도에 승인을 받아도 된다라는 답변입니다. 예, 그 전에는 통보 사항이고 예. 변경을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아야 되냐? 마지막 단계 종료 전에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2차 년도에 변경 집행하려고 했을 때 예산 집행하기 전에 예, 종료 전이 아니라 변경해서 집행하기 전에 2차 년도에 승인을 받아라. 그래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자,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용도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연구 수행 기관에서 보유 중이었던 현물로 잡혀 있었던 연구 장비의 개조를 위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할 경우 연구시설 장비비로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걸 현물로 제공을 했어요.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그 장비에 대해서 개조를 위해서 새로운 장비가 또 부품 같은 게 필요한가 봐요. 개조를 위해서 아니면 기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현물로 내가 제공하기로 한 장비가 뭔가 좀 변경을 해야 돼요.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뭐 변경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어떤 장비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하냐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게 질문인데 공통규정 제23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에 당초 반영되어 있었는지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1억 원 이상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서 언급한 연구 장비 개조를 위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질문이 두 개네요. 하나는 새로운 장비, 그러니까 현물로 제공된 장비의 개조를 위해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 이거를 연구시설 장비비로 구매가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 1억 원 이상의 구입권인 경우에도 표준 지침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답변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조 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의 구입, 설치, 관련 부대 비용, 성능 향상을 위한 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인 거예요. 이게 더불어서 또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뭐냐면 연구개발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지 직접비인 연구시설 장비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필요한이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장비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냐면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이거나 현물로 부담한 장비이거나 연구개발 계획서의 보유장비 현황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비라면 이거는 해당 과제를 위해서 사용할 장비로 사전에 계획이 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들이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장비로 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현물로 부담한 장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장비로 봐서
이 비용도 연구비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준 겁니다. 따라서 그 비용이 새로운 연구 장비비 이 개조를 위해서 구입한 장비비가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 비용이 1억 원 이상이더라도 이라면 1억 원 이상이라면 역시 표준 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 장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연구시설 장비비 한번 계속 가볼게요. 연구시설 장비비 내역 중 실증막 모니터링 태블릿을 사업 계획서에 기재한 후 장비를 구매하였습니다. 예, 연구개발 계획서에 기재했대요. 자,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태블릿 장비의 부속품으로 키보드 구매가 필요한데 이 경우 연구시설 장비비 실증막 모니터링용 태블릿의 부속품으로 키보드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면 키보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태블릿까지는 연구개발기획서에 명시가 됐으니까 협약이 됐으면 승인이 받은 거고 따라서 그 장비비로 이 태블릿을 구매는 가능할 텐데 뭐 직접비에 연구시설 장비비를 구입했다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를 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부속품이에요. 여기서 뭐 부속품은 꼭 키보드만 아니겠습니까? 모니터도 태블릿은 모니터가 같이 있구나. 예. 예. 그래서 키보드만인가 봐요. 예, 부속품으로 키보드도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이래요.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이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법에서는.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 가로 열고, 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레일, 전산용품 등 연구시설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뭐 MS 오피스, 뭐 구동 프로그램, 뭐 매틀랩 등은 연구시설 장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 따라서 연구시설 장비비로 구매한 태블릿의 부속품으로 키보드는 연구시설 장비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의하신 키보드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 중, 사무용 기기, 가로 열고,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단서가 또 있어요. 구체적인 사항에 특정 품목이 어떤 비세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과제 수행성과 관련성 인정 여부는 전문기관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직접비 정의에 충족되는지를 사업의 취지와 이 과제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직접비 정의가 충족이 됐을 때 시설 장비냐 연구활동비냐를 따지는 거지 직접적인 정의에 충족되지 않으면 일단은 직접비라는 비목으로 쓸 수 없다. 그걸 먼저 따져보라는 얘기고 이게 직접비의 정의에 충족되더라도 키보드는 시설 장비비로 볼 수 없답니다. 예, 볼 수 없고 직접비 정의에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연구 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 중 사무용 기기로 보래요.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키보드를 연구실 운영비 중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본다면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이게 비영리기관은 구매 의뢰서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구매 의뢰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안이 제출되고 그 활용 계획안에 해당 키보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인정이 되네요. 근데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안에 이 키보드를 명시하지 않았어. 그러면 품목이 변경되잖아요. 다른 걸 명시했어. 그러면 품목이 변경이 되면 그거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승인 사항이에요. 품목 변경은. 예, 수량이 증가해도 승인 사항이고. 예,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한 수립입니다.
이 수리비가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이 연구시설 장비의 수리비가.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또 나왔네요. 연구과제에서 구입한 장비가 아니랍니다. 아, 학교에서 구입한 장비를 연구비로 수리하여 연구에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걸 수리해서 연구에 활용하고 싶대요. 연구 활동비에 그 밖의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연구비로 수리비를 집행하지 못한다면, 장비 수리비를 제외한 장비 수리 시 필요한 부품만이라도 수리비 말고 부품만이라도 연구활동비에 그 밖의 비용이나 재료비 또는 장비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구비를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문의하신 연구 장비가 하나의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것이라면, 이게 중요하죠. 하나의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것이라면 이게 뭡니까? 직접비의 정의에 충족하는 것이라면. 거 보세요. 예. 일단 연구과제에서 구입한 장비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미 구입한 장비인데, 이게 이 과제만을 위한 장비냐는 거예요. 이 과제만을 위한 장비라면 그 수리비도 연구시설 장비비에 연구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용이 아니고. 근데, 근데, 만약에 해당 연구과제가 여러 과제에 사용이 되는 것이라면, 이게 뭡니까? 간접비 정의에 해당된다. 위에 연구 장비가 하나의 연구과제 수행을 활용되는 것이라면, 직접비 정의를 충족한다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간접비에 해당이 된다라면, 예, 그게 뭡니까? 해당 연구 장비가 여러 과제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직접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간접비 또는 아예 연구비로 쓸 수 없다. 뭐 자체 지원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연구와의 한 목적성이 없다. 연구개발과의 한 목적성이 없고 그냥 학교에서 구입한 장비를 그냥 수리하려고 한다면, 연구개발 계획과 무라가나다? 그건 연구비로 못 쓰고 그냥 자체 지원을 해라. 근데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인정이 된다. 근데 직접비 정의인 이 연구 장비 수리비가, 이 연구 장비가 하나의 연구 과제, 이 과제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연구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로 쓰고, 근데 이 연구 장비가 여러 과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라면 간접비로 써라. 명확하죠? 예,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이리스의 답변을 해설해 드리면서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 스탠스입니다. 아이리스에서는 최근에 뭐 범용성이 이런 용어 자체를 쓰질 않아요. 예, 직접비의 정의에 충족되느냐, 간접비의 정의에 충족되느냐에 따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연구비 집행을 함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첫 번째, 해당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목적성, 이게 충족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직접비의 정의를 충족해야만 직접비의 시설 장비냐 연구 활동비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직접비 정의를 충족 못하면 바로 간접비로 빠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다음 연구 장비 수리 부품입니다. 예, 이게 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사항은 연구비 집행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항들을 질의를 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그런 것들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목은 연구장비 수리 부품이라고 달았는데 이런 거예요. 연구 재료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라고 해요. 연구 재료비 사용이래요. 혁신법상 범용성 사무기기, 소프트웨어 등은 연구 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를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죠? 범용성이란 용어 없습니다. 일단 혁신법에서는 범용성이란 용어 쓰지 않아요. 예.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냐, 여러 과제를 위해서 쓰냐 이렇게 표현하지 범용성이란 용어 쓰지 않습니다. 이게 질문자가 좀 자의적인 주관인 듯합니다. 다만 이미 과제의 장비비로 구매한, 예, 해당 과제의 연구시설 장비비로 구매한 PC가 있대요. 무슨 뭐 서버용이든 아니면 고성능 PC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시설 장비비로 했나 봐요. 그 PC의 추가 부품,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나 HDD, 하드디스크, GPU, 뭐 카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추가 부품은 이전과 동일하게 재료로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해설 답변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돼요. 있는 사실관계만 그대로 질문을 하고 어떤 규정에 있으면 아까도 몇 조 몇 항에 그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를 해야지 그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주관을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벌써 질문자가 먼저 판단을 하고 뭐 이전과 동일하게 재료를 구입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전과 동일한 게 뭔데요? 예. 하여튼 질문을 했으니 결국에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장비비로 구입한 연구시설 장비의 추가 부품, 부속품, 이 부속품도 연구시설 장비비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 부속품은 뭐 다른 재료비 등등으로 봐야 되냐? 이게 질문의 요지인 듯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제2조 정의 부분에 제1호 별표 1의 1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구 장비는 주장비, 보조장치, 부대장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장비가 주장비가 있고 보조 장치가 있으면 또 부대 장비가 있으면 이걸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합친 걸 연구 장비라고 칭하고 해당 과제에서 장비비로 주장비를 구매하였다면 뭐 자기가 여기서 질문자가 지금 구매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인정받았다라면 관련 보조 장치 및 부대 장비도 연구시설 장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구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 장비, 즉 주장비가 인정이 됐다면 보조 장비나 부대 장비도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뭐 질문자가 본인 자체가 뭐 범용성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 PC는 연구실 운영비에 해당되지 않음을 소명을 했고 연구시설 장비비로 인정을 받아서 장비비로 구매를 한 듯합니다. 그랬을 때 이 추가 부품이 근데 문제는 여기서 HDD 뭐 이런 거 외장하드 아닌가요? 이거 외장하드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질문이 뭔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뭐 메인보드나 GPU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될 듯해요. 뭐 보조 장치나 부대 장비에 해당이 될 듯합니다. 하드 디스크나 이런 거. 근데 외장 하드는 별도의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같이 어울려져 있는 보조나 부대 장비가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아마 장비로 볼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걸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재료비입니다. 연구시설 장비비하고 연구 재료비를 같이 해드린다고 했어요. 설명을. 그래서 여태까지는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한 질의응답을 설명드렸고 이제 연구 재료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면 될 듯합니다. 연구 재료비, 본 연구는 소형 전자가속기 시작품을 개발하는 연구로서 시작품 개발의 연구랍니다. 자체 설계를 통하여 가속관과 전자총을 가공 및 제작하고 가속관의 고주파를 인가하여 전자빔을 인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꽤 복잡해요. 여하튼간에 시작품을 개발하는데 뭐 설계가 가속관과 전자총 두 개로 설계가 되어 있나 봐요. 예, 그리고 가속관에 뭐 고주파를 하는 전자빔을 인출하는 연구래요. 이때 전자빔의 세기와 에너지 특성이 과속관 내 고주파의 상태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시작품이 과속관과 전자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과속관 내 고주파로 쏘게 되어 있는데 이 고주파의 상태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주파 출력을 측정하고 신호를 처리하여 안정된 전자빔을 인출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고주파 출력의 제어를 위하여 상용의 신호 발생기를 구매하여 자체 개발한 랩뷰 프로그램과 각종 센서를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호 발생기는 구매를 한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상기 구입하고자 하는 이 상용의 신호 발생기, 이 신호 발생기의 경우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 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예, 이 제3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용 기준 제9조의 3항이 뭡니까? 연구 재료비 사용 용도래요. 연구 재료 제작비,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 재료비이죠. 그래서 이게 시제품 시작비, 제작비가 연구 재료비에 해당이 되는데 사용 용도에. 근데 그래서 이 시작품을 개발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를 시작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액티비티를 합니다. 이 액티비티를 할 때 어떤 신호 발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신호 발생기는 일반적으로 장비 같잖아요. 어떤 기기, 비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작품을 개발하는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재료비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인 거예요. 질문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지금. 자,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했냐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조와 관련된 연구 재료비의 사용에 있어 연구개발 과제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해당 과제의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등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확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즉슨 뭐냐면 지금 시작품을 개발하는 과제는 하고 있는데 어떤 액티비티를 해요. 근데 이 액티비티를 위해서 고주파 출력의 제어를 위하여 상용의 신호 발생기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 구매한 신호 발생기를 가지고 자체 개발한 레뷰 프로그램과 각종 센서를 연동시켜서 제어 시스템을 구현한대요. 시작품 내에 제어 시스템은 있는데 이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호 발생기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쟁점이 뭡니까? 이 신호 발생기가 시작품의 구성품은 아니에요. 제어 시스템은 시작품 안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어 시스템의 부분품이나 제어 시스템에 들어간 부품이라면 이 신호 발생기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시작품 제작비이기 때문에 연구 재료비가 맞을 겁니다. 그죠? 시작품의 부품 비용이니까. 근데 이게 제어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사는 기기 장비란 말이에요. 신호 발생기, 발생기기. 그렇다니까 이거는 단편적으로 시작품의 일부로 볼 수 없다. 하나의 별도의 기기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시작품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제의 특성이 좀 더 알아야 된다. 즉 연구개발 계획을 이 질문 가지고는 답변을 못 하겠다. 이 계획을 좀 더 봐서 이 신호 발생기가 과연 시작품의 어떤 구성품, 부품으로서 아니면 제어 시스템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별개의 기기 장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거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별개라면 이건 연구시설 장비비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연구 재료비로 보든 연구시설 장비비로도 뭔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3천만 원이 넘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연구시설 장비비라면 단계 종료 2개월 전에 검수까지 완료가 돼야 된다는 요건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연구 재료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질의를 한 듯한데 아이리스에서는 좀 더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등 과제의 특성을 좀 더 알아야겠다. 그래야지만 이게 시작품의 구성품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비인지를 보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까지 질의를 했는데 아이리스마저 정확한 답변을 못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구체적인 연구개발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좀 캡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명확하게 답변이 가는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생략을 하고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냥 대충 상용용 신호 발생기를 살 건데
우리 과제는 시작품 개발을 해. 그래서 신호 발생비를 이용해서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과제 번호 몇 번, 과제명 뭐. 자, 이게 연구 재료비가 맞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이리스마저 답변을 못 하잖아요. 왜?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게 시설에 들어가는 건지, 시설 장비, 기기 비품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작품의 구성품, 부부품에 해당이 돼서 재료비로 봐야 되는 건지, 이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다음은, 연구 재료비, 계속 연구 재료비입니다. 아래 품목을 연구 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실 운영비의 소모성 비용과 구분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어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쿠킹 오일, 크린랩 이런 거는 연구실 운영비 중에 소모성 물품 비용 같고, 만약에 이게 소모성 물품 비용이라면 영리기관은 집행 못 합니다. 연구실 운영비의 용도가 사무용품비, 소모성 물품 비용,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환경 유지비인데, 영리기관은 그 중에 이 네 가지 용도 중에서 소모성 물품 비용을 못 써요. 비영리기관만 소모성 물품 비용을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추가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품목을 연구 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라고 물어봐요. 자, 아래 품목이 뭔데요? 시약 보관을 위한 쿠킹 호일 및 크린 랩이래요. 근데 용도가 뭡니까? 시약 보관을 위해서. 두 번째, 시약 및 생물학적 제재의 구분을 위한 특수 라벨지. 그렇죠. 뭐 이렇게 특수 라벨지를 붙여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험 중 사용하는 소모성 페이퍼 타월. 먼지가 적은 연구용이랍니다. 시험 중에 쓰려고. 예. 이런 거를 연구 재료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했고, 두 번째, 구매 의뢰서에 연구 재료로 사용하며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명시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연구개발비로 불인정되는 특정 품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했는데 비영리 기관에서 질의를 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구매 의뢰서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명시하면 되는지를 명시를 하는 걸 보면 비영리 기관인 듯해요. 자, 답변은 연구개발비 항목 세목의 구분 및 인정 여부는 품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과제 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는 어떤 품목은 되고 어떤 품목은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즉 과거에 그랬죠. 공동관리 규정 시절에 범용성 비품이라고 열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예 열거를 해서 이런 품목은 범용성에 해당되니까 무조건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죠. 예, 과제를 수행하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품목에 따라서는 해당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품목에 따라서는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답이 맞아요. 품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품목의 사용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 용도죠. 사용 용도.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 품목의 항목, 세목 구분 및 인정 여부는 연구과제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하므로 역시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해설을 하면 연구개발 계획서로서 연구개발 계획의 일환이야. 이런 액티비티. 뭐 시약 보관을 위한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하는 행위가 연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한 목적성이 있고 이 시약이 해당 과제만을 위한 시약이고 이 시험이 해당 과제만을 위한 시험이라면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하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집행 못하죠. 직접비로. 예.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재료비입니까? 뭐 연구실 운영비 중에 소모성 물품 비용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역시 그 또한 재료로 볼지 이걸 소모성으로 볼지는 이게 재료로 본다면 연구개발 계획에서 연구개발 계획의 재료 그게 뭡니까? 재료비의 사용 용도가 시제품, 시작품 또는 시험용으로 쓰는 물품 구매 비용이잖아요. 이게 실험용 할 때 이게 꼭 필요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실험용의 물품 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험 또는 시험용이라면 사용 용도에 부합되고 그럼 연구 재료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특정 품목은 되고 특정 품목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
자, 또 연구 재료비. 자, 질문 첫 번째. 연구 장비뿐만 아니라 연구 재료비에도 연구 개발 과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아닙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질문 1. 연구 장비비뿐만 아니라 연구 재료비에도 연구 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재료만 계상이 가능한 건가요? 이 질문은 좀 오래된 질문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연구 장비도 연구 개발 시작 전 아니고 시작 이후에 구입하고 임차한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뭐 하여튼 그렇고요. 두 번째, 당해년도 기업 비용으로 구입한 재료 및 시약을 현물로 계상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당해년도 기업 비용으로 구입한. 자, 해당 조문의 문제점 해갖고 이렇게 썼어요. 문제점 1. 과제 시작 전 구입한 재료 및 시약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점 2. 현재 2년 차이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제는 총 5년 과제입니다. 5년 차까지 과제 시작 전 구입한 재료 및 시약을 현물로 계상할 수 있을 만큼 남아 있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됩니다. 예, 답변을 볼게요. 영리기관이 연구개발 과제, 연구개발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연구 재료비에 대해서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질문 2에 대한 답변을 드렸네요. 예. 나머지 질문은 좀 이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의미하는지. 따라서 그냥 이거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해설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제64조 1항에 따라 영리기관이 연구개발 과제 영리기관 연구개발 과제인데 연구개발 기간 동안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연구재료비에 대해서도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예,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구입한 것도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예, 이게 중요한 방점입니다. 아마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 질의응답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마지막 질의응답인 것 같은데 일단 마지막 한번 보죠. 연구 성과물이 소프트웨어일 경우 연구 재료비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알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제인 듯합니다. 이때 연구 재료비는 어떠어떠한 게 포함이 되는지 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연구과제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다 보니까 어디까지 재료를 봐야 되고 어느 게 시설 장비이고 어느 게 활동비인지 구분이 좀 모호한 경우가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고 당구장 표시로 연구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연구 개발 목표로 구분하였습니다. 연구 개발 목표의 핵심 기술 제품 성능 지표 사항으로 자료 획득 속도 테스트 베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당구장 표시는 뭐냐면 일단은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 직접적인 연관성을 다 연구개발 계획서에 있다. 이게 있는데 어디까지 연구 재료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뭐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본인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연구과제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개발 계획은 정량적, 정성적 목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랬더니 답변이 이러네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기준 제9조와 관련 연구 재료비의 사용에 있어 연구개발 과제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해당 과제의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등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계획의 내용으로 과제의 특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거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봐야 알 수 있다. 단순하게 어떤 거가 연구 재료에 해당되고 어떤 게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제일지라도 그냥 딱 정형화되게 뭐는 연구 재료비, 뭐는 연구 활동비, 뭐는 연구 시설 장비비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개발 과제의 특성과 취지와 추진 방법과 연구 내용의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이 항목의 사용 용도를 보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예.
자,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해서 아이리스의 질문이 올라온 질문과 답변에 대한 그중에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재료비라는 세목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드렸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면 이 본 해설 강의는 정동회계법인이 아주 의도적으로 기획한 강의이고 그래서 총괄 책임자인 제가 직접 지금 유튜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1단계가 아이리스 조문 해석을 각 세목별로 해설을 해드리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해설해드린 해설 강의, 사용 기준, 사용 용도를 해설해드린 강의를 2단계로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정동회계법인 채널, 예, 채널 이름이 정동회계법인입니다.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서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까지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시설 장비비까지가 지금 제작이 됐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뭐 유탁연구개발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등에 대해서 질의응답 사례를 모아서 계속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